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무렵 마음은 평온해졌지만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다. 마치 거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실상은 빈 잔고처럼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여유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정신적 안정감만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잔고는 현실이다. 멘탈은 위로일 뿐이다. 특히 은퇴 이후 삶은 눈에 보이는 돈이 곧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다.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도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 돌발 지출은 현실이다. 그런데도 마음만 평온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삶이 유지될 거라 믿는다면 그건 언젠가 쓰러질 사막의 모래성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조기 퇴직한 김모 씨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퇴직금과 소액의 개인연금이 있다고 안도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적긴 해도 당장은 괜찮겠지 싶어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여가 활동도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현실이 바뀌었다. 예상보다 물가가 빨리 올랐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고정비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처음엔 여유 있다고 느꼈지만 결국 3년 만에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개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그제야 부랴부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맞지 않아 단기 알바조차 힘들었다. 그는 회고한다. 나는 여유로운 게 아니라 무지했던 거였어요. 돈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다는 건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뜻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한 이모부부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자녀도 모두 독립했기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는 판단이었다. 퇴직 후에는 주말 농장을 운영하며 건강한 자연 속 삶을 살겠다는 꿈도 실현됐다. 겉보기에 그들의 삶은 이상적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현금 유동성이 거의 없었다. 생활비는 저축을 조금씩 쪼개 쓰는 방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고장이 자주 나기 시작한 자동차, 자가용 수리비, 농장 장비 교체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현금이 말라버렸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후부터는 이자 부담에 눌려 자유롭던 일상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잔고가 텅 비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죠. 실제로 돈이 부족해지기 전까진 그 불안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결과였죠.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명예퇴직한 장모 씨다. 은퇴 전까진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하며 꽤 고액 연봉을 받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와인 모임을 이어가며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처음엔 멘탈이 정말 강해 보였고 스스로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그의 금융 자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예상보다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면서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공백기가 생겼다. 그는 자산을 점검하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불안은 멘탈이 무너진 뒤에야 왔다. 그동안은 단지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전처럼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여유는 있었지만 준비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잔고가 바닥나는데도 멘탈만 여유롭다면 그건 안심할 이유가 아니라 되려 경고의 신호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확신이 허상 위에 세워졌는지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 은퇴 이후 삶은 정기적 소득이 끊기고 지출은 예측하기 어렵다. 멘탈로 버틸 수 있는 건 일시적이지만 잔고는 매달 줄어들고 현실은 절대 속지 않는다. 현명한 은퇴는 마음의 평온과 함께 냉정한 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재무 점검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척신호다. 아무리 멘탈이 여유로워도 그 여유가 잔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마음의 평화는 허상의 가능성이 높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 버틸 수 있는 노후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편하다면 그 안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여유는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되는 것이며 그 수치가 지금의 통장에 없다면 멘탈의 여유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잔고가 말라가기 전에 멘탈이 아니라 현실을 준비하자. 우리가 흔히 은퇴를 이야기할 때 마음의 준비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삶의 전환점에서 오는 감정적 동요나 정체성의 변화, 일에서 물러났다는 심리적 낙차를 다독이기 위해 멘탈 관리는 분명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멘탈이 자칫 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돈은 줄어드는데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초반 몇 년간은 정신적 여유와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생활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멘탈이 견디고 있던 삶은 사실 준비된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잔고가 바닥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괜찮다고 말한다. 통장에 몇 천만 원 남아있을 땐 이 정도면 한동안은 살 수 있겠지 싶다.
그리고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은 채 기존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돈이 절반으로 줄고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든다. 이게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나는 은퇴 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말하는 순간들. 그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멘탈이 강해서 문제였다. 불안이 와야 할 시점에 그 불안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더 늦게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멘탈이 아니라 현실을 점검해야 할 시기다. 돈이 바닥나도 괜찮을 거라는 낙관은 일종의 자기 위안이다. 하지만 낙관이 근거 없는 희망에 기반할 때 그것은 무책임한 감정이 된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은퇴 이후엔 회복할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때부터는 돈이 줄어들수록 선택지가 사라진다. 처음엔 건강을 핑계로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 다음엔 연령 때문에 못 구하고 결국엔 포기하게 된다. 그러다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 이상에게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멘탈이 아니라 계좌를 들여다봐야 한다.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지금 자산을 기준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계산 없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그건 멘탈의 여유가 아니라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착각이 주는 안도감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는 거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퇴직금을 소모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살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끝은 늘 불안한 재정 상태와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돌아온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의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는 일이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포함한 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숫자로 계산해보는 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산으론 10년이 아니라 5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타이밍에 불안을 느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불안은 변화의 시그널이고 늦기 전에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이다. 두 번째는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스스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단기 알바든 소액 임대든 온라인 기반 수익 구조든 무조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수입은 금액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느냐는 거다. 이게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된다. 잔고가 줄어들어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믿음이 멘탈의 진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여유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의 전환이다. 은퇴 이후엔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자동차를 유지해야 하는가? 매달 나가는 고정 구독료는 괜찮은가?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런 생활 패턴을 다시 짜야 한다. 은퇴했으니 누려야지라는 생각보다 이제는 오래 버텨야지라는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돌발 지출이다. 부모의 요양비, 자녀의 긴급 자금, 건강 문제로 인한 입원 등 예고 없는 돈이 나가는 상황은 은퇴 후 더 자주 발생한다. 이 비용까지 포함한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금세 계획이 무너진다. 결국 은퇴 후 멘탈의 여유는 현실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진짜다. 잔고는 바닥인데 마음만 편하다면 그건 경고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진짜 여유를 만든다. 불안은 준비로 다스려야 하고 여유는 수입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그 여유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계좌를 들여다봐야 한다. 멘탈은 위로가 아니라 경계심이어야 하고 잔고는 그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안을 느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불안을 현실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